안녕하세요. 달리는 변호사 달변 김종기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이후에 행정소송까지 이어지는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법원에 바로 해고 무효하기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현실에서는 노동위원회 절차가 아무래도 신속하게 진행되고 인지송달료도 들지 않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부당해고 문제로 어느 절차를 거쳐야 될지 고민하신 분이 있으실 텐데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부당해고와 관련해서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오늘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하고 이후에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노동부 산하기관이긴 한데요. 약간 독립성이 있고 노동위원회법에 근거해서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로 구별이 되는데요. 지방노동위원회 단계를 초심,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 단계를 재심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부당해고 구제 신청서를 처음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도 단위, 경기도 서울, 전남, 경남 이런 식으로 도 단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사용자 소재지, 그러니까 회사면은 회사 등기부상 소재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 주소지가 서울이면 실제 공장은 다른 지역에 있다고 하더라도 서울이 관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할을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약간 여유 있게 미리미리 구제 신청서를 제출하실 필요가 있겠죠. 구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노동위원회에서는 그 신청서를 사용자 측, 즉 회사에게 보내면 회사는 답변서를 제출하고, 그럼 그 답변서에 대해서 또 노동자 측에서는 이유서라는 걸 제출하고, 그에 대해서 회사는 또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렇게 서면 공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노동위원회 조사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 공무원인데요. 그 조사관이 쌍방의 주장을 정리를 합니다. 신문기일이 구제 신청서를 넣고 나서 보통 3개월 정도면 잡히는데요. 그 신문기일이 되기까지 모든 자료와 주장 서면을 제출해야 되고, 제출하면 조사관은 일종의 그 브리핑 자료처럼 근로자 측 주장과 증거, 사용자 측 주장과 증거를 이렇게 정리를 해서 신문기일 전에 그 심사위원에게 줍니다. 심사위원은 총 이제 3분이 있습니다. 마치 법정의 합의부처럼 재판장이 있고 양쪽에 배석 판사가 있는 것처럼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거는 사용자위원하고 그 근로자위원이 있죠. 진행은 보통 그 심사위원들이 주심위원 중심으로 기록을 전체적으로 다 보고, 다른 2명은 그 조사관이 작성한 브리핑 자료만 본다고 합니다. 그 판정서도 주심위원이 쓰기 때문에 그 주심위원이 사건을 제일 잘 알죠. 그 주심위원은 단순 브리핑 자료뿐만 아니라 모든 기록을 다 보기 때문에 그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의 주장을 더 세세하게 잘 알고 있어서 질문도 예리하고 좀 날카롭게 들어옵니다. 그렇게 질문이 끝나면 또 사용자 위원 측에서도 질문을 하고, 그러니까 사용자 측에게 유리하도록 뭐 근로자 측을 공격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질문이 들어가고요. 근데 제가 경험했을 때는 사용자 위원은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근로자 위원은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노동조합 위원장 같은 분이 나오시기도 하는데요.
그런 분의 경우에는 굉장히 열성적으로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그 사용자 측을 호통치시기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신문기를 마치면 그날 저녁 8시쯤에 문자로 졌는지 이겼는지 판정 승패 이런 식으로 문자가 옵니다. 판정서는 그로부터 한 달 이후에 보통 송달이 됩니다. 그러면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기준으로 해서 또 진 쪽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초심이라고 하는 건데 그 초심이 부당하다, 초심 판정이 부당하다고 다투는 게 재심 절차입니다. 재심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진행을 하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아시다시피 세종시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서면으로 초심 판정의 이제 부당성 또는 정당성을 주장하는 서면 공방이 오가고 역시 같은 구조로 신문길이 진행이 되고 또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문자로 먼저 결론을 통지해주고 나중에 그 판정서가 날라옵니다. 그럼 그 판정서가 날라왔을 때 진 쪽에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행정소송이 되냐면 이때 피고는 항상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입니다. 그 재심 판정이 부당하다고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재심 판정을 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피고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이 행정소송으로 갔을 때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되는 것입니다. 원고는 그 재심 판정에서 진쪽, 그러니까 진쪽이죠. 원고 측에서 그 재심 판정서를 받은 때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그럼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그때부터는 또 소송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것이죠. 먼저 그 만약에 사용자 측이 졌다면 사용자 측에서 소장을 내는 것이죠. 그 소장에서 몇 일자 재심 판정이 부당하니까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청구 취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답변서를 이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내야 되는데 내긴 내지만 실무상 그 실질적인 당사자에게 통보를 해줍니다. 만약에 사용자 측이 원고를 하면은 그 중앙노동위원회는 이제 그 근로자 측에게 이렇게 소송이 들어왔으니까 이 소송에 해달라는 취지이긴 한데 할지 말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통보가 오면은 보통은 소송에 들어가죠. 이때 그 중앙노동위원회의 그 재심 판정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참가하기 때문에 이제 피고 보조 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하게 됩니다. 참가인이 들어오면 이제 중앙노동위원회는 소송에서 피고이긴 하지만 답변서만 내고 그 이후에는 그냥 앉아있기만 합니다. 소송 수행자가 출석은 하는데 그냥 앉아있기만 하고 특별히 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도 피고 보조 참가인이 실질적인 당사자라고 생각하고 다 피고 보조 참가인이나 피고 보조 참가인의 대리인, 이제 변호사랑 이야기하지 그 중앙노동위원회 소송 수행자에게 뭘 묻거나 요구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원고와 피고 보조 참가인이 서로 다투는 구조로 진행이 되고요. 어떤 분들은 노동위원회에서의 자료들이 당연히 법원으로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런 자료가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똑같은 자료가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1심이 진행이 되고 또 그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이제 불복하는 측은 이제 항소심 또 대법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위원회가 좀 빨리 결론이 나온다는 점 때문에 그 노동위원회 구제 방법을 이제 선택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오히려 소송까지 쭉 가게 되면은 기간이 더 많이 걸리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노동위원회 제도가 장점이 있으면서도 또 그게 오히려 또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요. 노동위원회는 부당 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또 같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부당 노동행위는 뭐 많은 분들이 근로자에게 하는, 노동자에게 하는 부당한 행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건 아니고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 불이익 처분을 하는, 취급을 하는 그런 행위를 부당 노동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그런 행위죠. 특히 이제 노조위원장이라는 이유로 해고를 했다 이러면 그게 부당 해고가 되면서 동시에 부당 노동행위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부당 해고 구제 신청에다가 부당 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병합해서 같이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 해고를 다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러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